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빠른 템포로 달리고 있는 철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동훈의 검찰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는 검찰, 한동훈 법무장관이 소위 인사를 하고 그 지휘권 아래에 있는 바로 검찰입니다. 이 검찰 인사가 2년 반 만에 지금 정상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검찰은 검찰이 아니고 검찰이 주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친정권의 친문의 주구 같은 역할을 했던 검찰, 이제 그 주구 같은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갔느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부 전보가 됐습니다. 검찰 인사 2년 반 만에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부임하자마자 정상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기는 상당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제 권력범죄 속도가 엄청 붙었습니다. 법무부가 대검차장의 이원석 제주지검장, 또 서울중앙지검장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법무부 검찰국장의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 검사장급 이상 18명을 포함한 43명의 검찰 인사를 아주 신속하게 발표했습니다. 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반도 부활과 동시에 서울 남부지검장의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을 전보했습니다. 승진과 동시에 전보를 했습니다. 이 수원지검장에는 홍승욱 서울고검검사를 임명하는 등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비리 수사를 원칙대로 하려다가 좌천당했던 검사들을 모두 주요 보직에 발탁했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권력비리 수사를 깔아뭉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수, 이성윤, 심재철, 이정현 등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습니다. 바로 그 연구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추미애의 칼을 맞고서 세 번째로 칼을 맞고 갔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보내놓고 또 검언 유착을 만들어가지고 마저 숨통을 쪼르르하다가 법리와 원칙으로 따지는 한동훈에게 추미애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처지가 됐습니다. 추미애를 바로 무대 앞으로 끌어낸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추미애 정말 자다가도 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원칙이 없고 왜 그렇게 짐이 곧 법이다 하는 식으로 검찰 대통령이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칼을 흔드는 그 망나니 여전사 한번 두고 보십시오. 추미애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앞에 나서서 국민들 앞에 보일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윤석열 사단 복귀, 검찰공화국 등으로 주장하지만 그건 완전한 억지 중에 억지입니다. 문정권 관련 비리를 수사하다가 추미애한테 그 쌍칼, 그 망나니 칼에 맞아서 2020년 1월 이루어진 학살 인사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근데 무슨 윤석열 사람이니 뭐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비리 수사를 원칙대로 하려다가 좌천당했던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된 것이 왜 그게 윤석열 사단이라고 합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거기에는 윤석열 사단이 별로 없고 원칙대로 수사를 하다가 옷 벗게 스스로 옷을 벗게끔 만드는 자리로 다 내쫓았습니다. 그게 추미애가 한 만행이었습니다. 1월 어느 날 야밤에 인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3번에 걸친 부정기 인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쑥밭을 냈던 바로 정말 측천무호 같은 추미애, 다시 대한민국에 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잔인무도한 인사 전행, 망나니 칼춤 하는 걸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과연 대한민국에도 측천무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정말
그가 얼굴에 TV에 나타나기만 하면 저는 TV를 꺼버렸습니다. 문정권 당시에 권력비리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성윤, 이정수, 심재철, 이정현. 참 국민들이 뻔히 아는데도 그저 뭉갭니다. 네. 문검찰이라고 그러잖아요. 문검찰. 뭉개는 검찰. 네.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요즘 이제 검찰의 뜨거운 맛을 한번 보아야 되겠죠. 네. 왜? 지금 이 윤석열 검찰은 왜 뜨거운 맛이냐? 그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법과 원칙대로. 법과 원칙이 뜨겁다는 사람은 뜨거움을, 화상을 받아야 될 것이고, 뜨겁지 않은 분은 무혐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조국 일가 수사가 본격화한 2019년 9월 말 이후에 2년 반 이상 유무형 압박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구정권 핵심들과 이념, 학맥, 지역 등으로 얽혀가지고 발탁된 검찰 수장 찍어내기, 그 다음에 권력비리 수사 덮기에 앞장섰다는 지적을 받아온 친문 코드 검사들의 좌천은 그거야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국민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대장동 사건 눈에 뻔히 두고도 수사를 깔아뭉개고 있는 검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요, 이 정권은 하나 문재인 정권과 달리 절대로 야당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재명이라든가 야당 공세, 그거는 별거 아닌 겁니다. 짖는 개, 개도 말이죠. 짖는 개가 무섭지 않습니다. 물지 않습니다. 짖는 개는 공포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공포를 보상하기 위해서 짖어대는 게 바로 개의 생입니다. 네. 당장 문정권 압박으로 차질을 빚었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바로 그러한 의혹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 경제성 조작, 또 산업부 블랙리스트, 대장동, 성남FC,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소위 법카, 펀드 사기, 뭐 이런 거 주요 혐의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수사를 해나가야 됩니다. 정치적 시비 소지가 크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고 정교하게, 그러면서도 어떤 성역도 없는 강력한 수사, 그것만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반드시 해냅니다. 네. 아마도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섬광이 이곳저곳에서 비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 검찰다워졌다라는 소리가 국민들로부터 환희와 박수를 갖다가 받게 되는 그런 검찰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 검찰 비로소 2년 만에 정상화가 됐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비정상화 검찰에서 정상화 검찰로 변모됐다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무척이나 다행입니다. 비록 검수완박을 당했지만 검수완박도 앞으로 검찰이 풀어나갈,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리에 맞게 풀어나갈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이 왜 돼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반헌법적인 절차, 반헌법적인 검수완박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라고요? 아마 법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 인생은 때로 살다 보면 슬픈 날, 기쁜 날, 웃어야 할 날, 울어야 할 날 다 있는 법입니다. 문재인이라고 뭐 인생이 다른 사람과 다르겠습니까? 그는 5년간 대한민국을 얼마나 후퇴시키고 이상한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